파트 3에서는 라지 컴프레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보통 20마력에서 35마력 전후의 컴프레서를 교환하는 경우인데요. 이 관계를 잘 알면은 대형 그보다 큰 것도 다루는데 익숙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켓에 랙에 있는 컴프레서를 하나 바꾸게 되는데요. 지금 픽업 트럭에 포클리프트를 써가지고 이미 랙에서 올드 컴프레서를 떼다가 차에다 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울어지게 놓고 있죠. 컴프레서를 기울어지게 놓아야만 나중에 오일 레벨 컨트롤을 뗄 수 있기 때문에 보는 바와 같이 한쪽에 나무를 보여놨습니다. 그리고 떼어놓은 자리들이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구멍은 언로드 부하 경감 장치를 떼어낸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구멍은 디스차지, 핫가스를 압축해서 디스차지 하는 구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쪽으로는 보여놨던 쪽에는 오일 레벨 컨트롤을 부착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떼기 위해서 기울여 왔어요. 오일이 한쪽으로 몰려야 뗄 적에 오일이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왼쪽에 툭 튀어나와서 볼트가 많이 꽂혀 있는 것은 이 컴프레서의 오일 펌프입니다. 자, 보세요. 오일 레벨 컨트롤이 지금 사이드 그래스를 보니까 유리 속에 오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죠. 이렇게 해야만 분리해서 새로 교환하는 컴프레서에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는 컴프레서는 지금 새 컴프레서를 기계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포클리프트로 들어가지고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클리프트 같은 게 있으면 하기가 쉽지만 만약에 이것이 장비가 없을 때는 컴프레서 마운팅 4군데, 볼트를 마운팅 4군데에 C 채널 1 and 5/8 inch by 1 and 5/8 inch by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브레이크 볼트 1 and 1/2 inch 정도하고 나트하고 와샤를 4구퉁이에 조여매면 채널의 밑면이 2개가 보이는 밑면이 아래로 가게 해서 한쪽 채널의 끝은 스키 탈 때처럼 45도로 각도로 자르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밧줄로 묶어서 잡아당기고 내리고 하면은 사람들의 인력으로 내리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에어컨 컴프레서나 이러한 마켓의 냉동 컴프레서나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리프트가 그런 거 말고도 끌고 올라가는 장비도 배터리 차저들은 이러한 리프트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해도 더 좋겠죠. 준비가 없을 때에는 여러분도 이러한 C 채널, D 채널을 써서 운반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보는 바와 같이 롤러에 새 컴프레서, 이 빗즈라고 하는 컴프레서입니다. 이거는 리빌트한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 뉴 컴프레서인데 뜯어낸 자리에 컴프레서 뜯어낸 자리에 새 컴프레서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일렉트릭 터미널 박스를 뜯어냅니다. 왜냐하면
있는 터미널 박스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전기 터미널에 걸려있는 일렉트릭 터미널만 풀어내고 컨트롤 와이어들은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설쳐 있으니까 네 군데 마운팅된 박스 마운팅된 스크루만 풀면 아주 쉽게 조립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로 인한 혼동으로 인해서 컴프레서가 오작동하는 또는 컨트롤을 타오는 이러한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방금 보였는데요. 이 기술자가 지금 두 손으로 빼는 뒤쪽에 보면 오렌지 색깔의 전기줄과 여러 개의 전기 터미널 까만 사각형의 몸체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이 컴프레서를 보호해주는 컨트롤입니다. 이렇게 떼어내니까 전기 터미널만 보이죠. 이 전기 터미널도 뒤에 조립 과정이 나옵니다만, 설명서를 보면 460V와 230V, 물론 크니까 삼성을 사용하겠죠. 터미널 연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설명서가 있으니까 그림과 함께 여기에서 사용하는 볼트의 전압 볼트에 맞게 조립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영상은 오른쪽 위는 지금 서비스 발브를 뗍니다. 그리고 왼쪽은 한 사람이 올드 떼어낸 오일 레벨 컨트롤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전기 터미널이 보이죠? 일단 분리할 만큼 분리해 놨습니다. 이 석션 서비스 밸브는 분리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렉의 시스템에 붙어 있는 석션 서비스 밸브를 잠궈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차단해 놨기 때문에 그 서비스 밸브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사용하게 되면 가스를 누설도 없고 작업도 쉽게 끝나므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석션 서비스 밸브를 분리해서 떼놓습니다. 물론 왼쪽으로 하얀 종이가 붙어있는 거기 그림에 보이는 디스차지 밸브도 곧 이어서 분리해서 떼어놓게 됩니다. 지금 볼트를 우선 풀고 있죠. 복스 렌치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 서비스 밸브와 컴프레서의 몸체 마운팅 쪽에는 링 모양의 가스켓이 붙어 있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비닐봉지 아래에 밑에 조금 보이는데요. 동그랗게 보이는 이것도 마운팅 가스켓입니다. 예, 지금 하얗게 보이죠. 떼는 자리에. 이거는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도 안 칠려 있고, 또 그리고 많이 그렇게 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만 잘 발라서 다시 쓴다면 따라온 비닐봉지에 있는 가스켓은 보관하였다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 같이 디스차지 서비스 밸브를 뗐습니다. 예, 여기에도 나중에 올드 분리해 놓은 렉 몸체에 붙어 있는 디스차지 서비스 밸브를 다시 조립하면 석션과 디스차지가 모두 부착되어 있으므로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준비가 끝나면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캐필러리 튜브, 듀얼 프레셔 컨트롤에서 오는 두 캐필러리 튜브, 로우 프레셔 컨트롤에서 오는 캐필러리 튜브를 마운팅하는 4인치 나사가 나 있는 어댑터들을 끌어가지고 이 몸체에 다시 볼트를 뺀 다음에 다시 부착해 놔야
나중에 들어가서 조립할 때 편리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먼저 해놔야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하나하나 전기 터미널의 연결점을 기술자가 납작한 두 구멍이 있는 금속을 서로 전기 터미널들과 연결한 다음에 와샤를 채우고 낫들을 채워서 조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컴프레서는 230V 삼상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서와 그림을 보면서 아까 컴프레서 터미널에서 뽑아냈죠.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뾰족한 이건 4인치 아답터가 보이죠.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위에도 하나 보이네요. T자로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할 프레셔 컨트롤, 로우 프레셔 컨트롤의 캐필라리 튜브 끝에는 플레어 나트 4인치가 있는데요. 나중에 조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컴프레서를 올려놓은 다음에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올려놓으면 좁은 공간에서 풀르려고 그러면은 공간이 좁아서 툴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구멍, 올드에서 컴프레서 추력에서 보았죠? 이것이 언로드 컨트롤입니다. 부하 경감 장치입니다. 부하에 따라서 언로드도 시키고 로드도 시켜보는 구멍인데 지금 마운팅했던 커버를 떼면, 탭을 떼면 이렇게 앞으로 달아야 할 솔레노이드 지금 그 위치를 떼어낸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준비해 놓으면 보는 바와 같이 오일을 집어넣습니다. 이 피츠라고 하는 컴프레서는 새 것이 올 때 내부에 오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 사이드 글라스 주변을 보면 역시 아답터가 있습니다. 아답터를 마운팅 시켜서 4인치 지금 매니폴드 호스로 오일 펌프를 해서 오일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오일이 반이 차는 것을 보여주고 한 사람은 계속 오일 펌프로 POE 오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R404A 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 리프트가 있는데요. 이 리프트를 쓰면 끌고 가기도 좋고 올리고 내리기도 좋습니다. 밀어넣기도 좋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파이프가 약 3/4인치 정도면 좋은데요. 파이프 두 개를 웻 밑면에 가로질러 컴프레서를 걸쳐놔야만 밀고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뺄 때도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빼 나왔습니다. 시간상 생략해놨는데요. 집어넣는 걸 보면 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밀어넣으면 반대편에 한 사람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만 보여주면 파이프 위에 걸쳤을 때는 큰 컴프레서라도 밀고 움직이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부드럽게 들어가죠. 네, 부드럽게 들어가서 제 자리에 볼트, 4볼트가 있는데요. 4볼트에 걸쳐 앉히면 스프링 위에 마운팅 되는 겁니다. 4군데에 볼트 마운팅 되면 볼트를 조여서 낫, 볼트, 와샤 등을 조여서 마운팅하면 컴프레서가 어떠한 지진이나 이러한 충격에도 밀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좀 흔들흔들 조금 여유있게 보이죠? 이런 거는 앞 파트 2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꽉꽉 조여놓지 않아야 부드러운 텐션을 유지해서 나중에 컴프레서의 진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는 바와 같이 올드 석션 서비스 밸브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끌어놨다고 했죠. 물론 서비스 밸브를 앞자리로 밀어 넣어서
앞자를 밀면서 기존에 있는 가스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컴프레서의 좌우에 있는 컴프레서들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이 컴프레서에 오는 파워와 컴프레서 파워와 그 다음에 컨트롤 파워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꺼놓고 마음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디스차지 서비스 밸브를 부착하고 있죠. 물론 가스켓을 마찬가지로 기름 발라서 다 끼워 넣고 볼트를 조여 놓으면 이 디스차지 밸브의 조립이 끝납니다. 언제든지 넣을 때나 나올 때는 이 디스차지 밸브를 쪽을 써서 오픈해 가지고 끌고 나오고 넣고 그러는데요. 이것들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유니언이 있거나 그 다음에 flexible, 패브릭으로 짜집기로 쪼여진 이러한 텐션을 가지고 있는 약 한 1피트 정도 되는 같은 사이즈로 굵기로 되어 있는 이러한 바이브레이션 업소가 있기 때문에 좀 제껴 놓으면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니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끼면 45도 방향 정도 제끼면 밀려나기 때문에 컴프레서를 넣고 빼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절대로 석션 쪽으로는 파이프가 굵어서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고저압 서비스 밸브를 조립하고 온로드 컨트롤을 지금 달아주고 있죠. 역시 그때인 자리는 올드 로드 컨트롤을 달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컴프레서의 부속이 완전하다면 다시 떼서 새 컴프레서의 자리에 앉혀주면 됩니다. 지금 옆에 팬 가드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팬 오다가 돌아가도 옆에 컴프레서 헤드를 식혀주는 팬 모드입니다. 지금 이 컴프레서도 물론 작업할 때 떼어놨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에서 달게 됩니다. 저 앞면에 보이는 회색의 사각 박스들이 좌우로 지금 부착되어 있는 것인데요. 왼쪽 거는 오일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은 로우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두 개가 지금 마운팅 되어 있죠. 오일 프레셔 왼쪽에 가운데에 연필 뒷꼭지처럼 톡 튀어나온 거는 오일 프레셔 리셋 버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밑으로 박스 하나를 조립하고 있는데요. 그게 올드 컴프레서의 일렉트릭 터미널 박스입니다. 이 박스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대로 떼서 다시 새 컴프레서 위에 마운팅하면 된다고 했겠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손으로 잡고 휘고 그러죠. 이게 캐필러리 튜브입니다. 오일 프레셔 컨트롤, 로우 프레셔 컨트롤 이런 등등을 마운팅 시킵니다. 제자리에 지금 플렉시블 굵은 거 잡고 들고 내려가는데요. 잠깐 보여줬네요. 이거는 오일 히더입니다. 컴프레셔 윗면에 오일이 들어있는데 오일을 가열시켜 줘야만 액냉매가 몰려와서 오일 속에 차서 끓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일렉트릭 박스 속을 보세요. 파워 라인 뿐만 아니라 컨트롤이 거미줄처럼 많이 얽히적히 설려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잘라 끌어가지고 새 터미널 박스를 그대로 쓰려고 하면 와이어링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와이어링을 제대로 정리해 놓고 적어 놓고 작업하지 않으면 실수로 인해서 나중에 오작동 내지 컨트롤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올드 컨트롤 박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손바닥 왼쪽으로 보는 회색에 이게 전기 솔레노이드 코일입니다. 아까 언로드 있었죠. 언로드가 삐쭉 솟아 있었죠. 손가락처럼. 거기에 찔러 끼워놓은 상태입니다. 이 언로드 전기 장치가 있어야 부하 경감 장치 컴프레서 헤드에 마운팅되어 있는 언로드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는 바와 같이 백큐에 들어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매니폴드 게이지에 그렇네요. 백큐에 들어가고 있네요. 로우 프레셔, 하이 프레셔 호스들을 다 연결하고 있죠. 연결해서 이제 백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백큐 펌프, 보통 우리들은 이게 7.5 큐빅 피트, 1분에 7.5 큐빅 피트를 뽑아낼 수 있는 좀 용량이 큰 백큐 펌프들을 씁니다. 좀 큰 컴프레서를 사용할 때는 이런 컴프레서를 사용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지금 이 백큐 작업은 이거 하기 전에 같은 가스를 좀 집어넣어서 빗눈물 검사를 하면 좋죠. 한 3, 40psi라도 조금 해서 리킹하는 걸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것이 없으면 백큐으로 들어가면 좋은데요. 지금 백큐에 들어갔습니다. 백큐에 들어갔는데 보십시오. 보는 바와 같이 30 진공이 금세 떨어지죠. 이런 컴프레서만 진공을 한다면 10분, 1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진공을 한 다음에 같은 가스를 집어넣어서 압력 테스트를 하고 다시 백큐해도 좋고, 아니면 처음부터 압력 테스트를 30psi 정도로 해서 빗눈물 검사라든가 전자 테스터 같은 거라든가, 여기서는 옆에서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빗눈물 검사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큐한 다음에 같은 냉매를 40-50psi 넣은 다음에 고저압 서비스 밸브를 열어서 시운전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바로 진공된 상태에서 하이, 로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어 작동시키면서 반드시 컴프레서가 돌게 되면 암페어를 체크해 보십시오. 정상 암페어로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검은통 오른쪽에 지금 사이클레스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레시버 탱크입니다. 냉면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아래 사이드 그래서 하나 정도가 보이면 좋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보다도 펌프다운이죠. 한쪽으로 몰아서 냉매를 레시버 탱크에 집어넣을 때에는 사이클에서 아래 가운데 두 개가 찰 정도로 보이면 좋습니다. 맨 위에까지 차는 거는 좀 우리가 오버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오기 때문에 그거는 권장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거는 역시 다른 마켓의 렉입니다. 케이스 2인데요. 역시 컴프레서를 교환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오일 펌프고 거기에 오일 프레셔 센서가 하나 붙어 있었죠.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오른쪽으로는 오일 사이드 글라스 보이고 오일 레벨 컨트롤입니다. 오일 레벨 컨트롤. 오일이 얼마나 들어있나 적당히 검사하는 거고, 지금 요 아래로는 보는 바와 같이 왼쪽에 로우 프레셔 컨트롤, 가운데 하이 프레셔 컨트롤, 왼쪽에 일렉트로닉 오일 프레셔 컨트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래쪽으로 마운팅 돼서, 이런 것들은 하나는 디지털, 두 개는 아날로그입니다. 하이 로우 프레셔는 아날로그,
오일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지금 마운팅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E2 컴퓨터 프로세스 컨트롤인데, 근래에 나온 모든 이러한 렉 시스템은 전부 E2 컨트롤 시스템으로 되어서 이 컴퓨터의 자판 이 키보드를 보면은 우리가 프로그램도 짜볼 수 있고 상태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들 섹션별로 하나하나 8비트짜리, 12비트짜리, 워크인박스 이런 등등 모두 다 현재 상태의 온도를 볼 수 있고 현재 디프로스트가 들어갔나 안 됐나 이런 등등 고장 상태 등 컴프레서가 문제가 생겼나 안 생겼나 쿨링 타워에 가는 콘덴서 압력 그 다음에 시스템의 저압 압력 등등을 아주 여러 개 알 수 있고 지나간 고장난 상태, 운전 상태도 그래프로 단다든지 아니면 자판으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 바와 같이 컴프레서가 하나 고장나서 교환 작업을 하는데 먼저 컴프레서가 나오려고 하니까 아까 보았던 이러한 컨트롤들 온도가 아닌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 low, high pressure control 그 다음에 오일 프레셔 컨트롤을 분리시켜 놓아야만 앞으로 나올 때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분리 작업을 먼저 해놓고 컴프레셔 디스차지 서비스 밸브 앞자리에서 막아놓고 또 석시온도 서비스 밸브 앞자리 밀어넣어서 막아놓고 컴프레서에 있는 가스만 리커버리 하면 그 다음에 물론 전기는 작업하기 전에 컴프레서로 가는 파워와 그 다음에 컨트롤 파워를 모두 주겠죠. 그렇게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 놓고 컴프레서에 걸려있는 전기 터미널 그 다음에 이러한 캐플러리 튜브가 걸려있는 것들 이런 등등을 마음 놓고 분리한 다음에 컴프레서를 빼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는 바와 같이 로프를 걸어서 빼나오고 있죠. 자, 이 작업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무언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프를 걸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빼려니까 힘들죠. 또 나올 때 턱이 걸린 곳에 빠지면 빼어나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지금 갖다 어떤 임시장치를 하느냐면 파이프가 없으니까 못 빼는 큰 과가 있죠. 낙심의 한 끝의 모양이는 반대쪽을 지금 집어넣고 올리면서 빼나오는데 나오기는 나오지만 파이프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붙어야 되고 힘도 더 들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걸쳤죠. 네. 이게 못 빼는 툴입니다.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파이프를 2개 가로질러 걸쳤더라면 이렇게 나오는데 힘들지 않고 그 다음에 위험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컴프레서는 지붕의 액세스 도어가 컴프레서 룸으로 있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밖에서 들고 나가고 새 컴프레서도 들어서 다운해 가지고 집어넣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생략해 놨습니다. 시간상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들고 내리는 리프트는 모양이 다르죠. 앞에서 보았던 리프트보다 가볍고 쓰기도 좋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약간의 장단점은 있지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차에다 싣고 다닐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적당한 높이로 내리죠. 이렇게 내려야만 이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도
오일 레벨 컨트롤을 떼고 새 컴프레서 온 것에 또 오일도 주입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이 작업은 아주 짧게 다룰 예정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컴프레서가 빼놓은 자리가 쉽지가 않게 생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 두 파이프를 걸쳐 놓으라는 말입니다. 석션 서비스 밸브는 늘어지지 않도록 지금 위에다 묶어 내놨어요. 컨트롤 같은 것도 위로 내놨습니다. 자, 들고 나온 데서 올드 컴프레서에 오일 레벨 컨트롤을 떼서 새 컴프레서에 부착시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오일을 뺍니다. 물론 기울여 놓고 할 수 있습니다만 더 이 컴프레서는 앞에서 한 것보다 큽니다. 이거 무거우니까 그냥 오일을 플라스틱 파켓에 받쳐서 빼게 됩니다. 지금 앞에 벌겋게 녹슬어 보이는 큰 구멍이 석션 서비스 발브를 뗐던 자리고 그 위쪽으로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일렉트릭 파워 컨트롤 등등 터미널입니다. 자, 오일을 지금 뽑고 있죠. 이 오일 레벨 컨트롤을 지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오일을 빼고 있습니다. 이러한 뺀 오일들은 절대로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오일 폐기하는 이런 수집하는 데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러한 곳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 잘 아는 가스 스테이션의 자동차 정비업소 있죠. 이런 데 갖다 줘도 맞습니다. 보니까 저 오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오일 색깔을 보면 이 시스템의 기계가 얼마나 더 시스템 안쪽에 노후됐는지, 컴프레서를 많이 갈고 타고 이런 용접 작업이 많고 또 파이프 리마딩을 많이 한 이런 것들은 오일이 거무죽죽합니다. 이런 것들은 컴프레서를 죽이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석션 서비스 밸브 달았던 자리에 POE 오일을 들어붙죠.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차지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모다 쪽에 지금 석션 서비스가 발브가 있어서 넣는 경우는 좋지만 만약에 컴프레서 오른쪽에 보는 헤드 쪽에 마운팅 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작든지 크든지 넣지 마십시오. 특히 오픈 타입은 컴프레서만 있기 때문에 서비스 발브가 컴프레서 헤드 쪽에 있습니다. 이런 쪽에 오일을 부어 넣으면 마지막 남은 오일은 P-트랩처럼 부스넥, 오리목처럼 되어 있는 곳에 마지막 보여 있기 때문에 스타팅함과 동시에 2, 3초 내에 컴프레서를 파손시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컴프레서를 어떻게 끌어내오고 올리고 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지붕에 있는 대형 냉동 설비가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컴프레서를 교환하는 건데요. 합판을 달아서 파이프를 걸쳐 끌어내리고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제가 지금 이 랙 시스템을 설치한 마켓한 장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100마력짜리 5층 건물 위에 에어컨 기계실로 이게 트레인 컴프레서인데요. 약 한 50년 정도의 묵은 유형의 이 컴프레서입니다. 100마력이니까 대단한 무게죠. 또 크레인도 큰 것을 불러야 되고요. 지금 이 컴프레서 앞면에 있는 걸 잘 보십시오. 밑에 찬내를 걸었습니다. C 찬내를 걸어서 스키 모양으로 걸쳐 놔였죠. 이렇게 해야만 컴프레서 룸에서 끌고 나오거나 넣을 때에 아주 편리합니다. 지붕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합판을 5A 정도 합판을 통째로 깔아놓고 길을 만들어서 파이프를 걸치면서 밀고 나가면
부드럽게 기계실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